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원하는 햇살입니다. 오늘은 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한 수면 장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건강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또한 면역력, 감염성 질환, 이런 문제에 시달려 있습니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어도 운동을 해도 약물 치료를 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루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 1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시간 미만에 15% 사망률이 증가한다 그러면요. 실제로 2015년 CNN 방송에 자거나 죽거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기사로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에 비롯한 뇌졸중, 당뇨, 비만 등 사망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들을 발병 위험 증가를 간이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사죠. 수면 부족을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들을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6% 짧게 단축되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 안에 존재하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명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쥐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명 지도표하고 같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 수면 부족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3,000여 명의 의학 대학생, 레슨트 1년차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8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24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중에 24시간 넘게 근무한 날이 5번 이상일 경우 레슨 후에 피로 누적에 의한 의료사고 위험이 무려 70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중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300%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깨어있는 시간이 17시간, 19시간일 경우 인지장애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 깨어 활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더 깨 있을 경우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유사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몸의 재생이란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노화 방지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입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뺍니다.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습니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는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전이 충분히 되어야지 아침에 쌩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어떨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것이 좋을까요? 10시부터 12시 사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은 방광염, 아이들은 중이염,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한 일이 즐거운 일이든 여행을 가든 상관이 없이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면역력이 흐트러져 있기도 합니다. 잘 자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의 경우 2014년 한 해에 5,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의 불면증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수면제 판매액은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3년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미국의 성인의 4%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수면제 처방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주변에서 환자들이 처방약 리스트를 보면 CDC가 발표한 4%라는 수치와 보고서의 결과는 전형적인 하향 보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수면재단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놀랄 만큼 높은 수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여성의 29%가 적어도 주중 몇 차례 처방약이든 보충제이든 상관없이 종류를 막론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잡지사 퍼레이드가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고 14%는 매일 복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면제 졸비뎀입니다. 미국의 상품 브랜드 MBN으로 더불어 알고 있고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약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고 수면제 중의 하나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이러한 논란이 일기도 한 약품입니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부작용은 졸비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수면 진정제가 그렇습니다. 이들 약물 수면제 용도에 장기 복용하면 환자 중에 우울증 증상이 나기도 하고 이 약의 부작용일 확률이 큽니다.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길 수도 있고 경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에스조피클론의 2014년 매출 4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 수면 진정 시장의 대규모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수면 진정의 효과는 어떨까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수면제를 의지하게 된 환자들의 과정과 경험을 살펴보며 수면제라는 명칭이 무색합니다. 깨어있지는 않은 상태, 수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면과 수면 진정제, 약물 유도에 의한 수면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패드릭 풀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람이 수면에 빠지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회로가 관여한다고 합니다. 수면 진정제는 이 중 한 가지 화학 작용에만 관여합니다. 이는 당연히 뇌의 화학 신호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정상적인 수면에 빠져드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뇌파를 살펴보면 몸을 회복시키는 섭화 수면 상태에 빠져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졸비뎀 같은 최신 약들은 많이 개선되어 자연적인 수면에 가까운 상태로 유도한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고 합니다. 극히 드문 목류병이나 수면적 음식을 먹으면 수면 식이장애증 이런 질병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모두 정상적인 수면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가벼워 별 문제 없거나 옆에서 볼 때 우스운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심각할 때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합니다. 캐나다 몬트리 대학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공황장애 치료제로 사용하는 수면제는 자낙스나 레스토릭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2%가 증가합니다. 불과 3개월인데 말입니다. 3개월 이상 처방을 받고 장기 복용할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에는 오염률이 84%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끔 사용할 때 어떨까요? 데니얼 클리키 박사가 이끄는 스크립 연구소의 비교 연구가 있습니다. 졸비뎀이나 레스토릭 복용자가 1만 명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교 그룹 2만 3천 명과 2년 반 동안 추적 비교한 결과 연간 18번 복용량이 있는 사람들과 또 이러한 사람들의 그룹의 사망률은 어떤가 보았더니 그 그룹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방약의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양을 가장 많이 처방받는 그룹 연간 132번 복용했을 때 이 그룹은 암 발병률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종류도 폐암, 림프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간혹 잠을 자기 위해서 타이레놀, PM점이나 나이퀼, 베나딜 같은 감기약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약들은 해열제이지 수면제는 아닙니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약물 남용 사례라고 합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타이레놀을 먹이는 것도 비법이 아닌 비법이라고 자랑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이는 약물 남용을 넘어서 아동 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서 몸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잠을 못 자면 분명히 우리의 몸은 면역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동양학적으로는 잠을 못 자는 것은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장과 방광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발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걸어야 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음식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단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달고 또 커피 같은 이런 종류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커피를 드시면 방광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뛰게 되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달달한 음식, 이런 커피와 같은 이런 음식을 피하시고 우리 전통적인 음식들, 고추장, 된장이나 절인 음식들, 또 장아찌 종류, 새우젓 같은 거, 신선한 야채, 해조류, 요즘 나오는 봄철에 나오는 달래, 냉이, 쓴바귀 이런 것들을 먹어서 겨울에 우리 몸 안에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빼내며 우리 몸이 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손쉽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자체 감금 당하지 마시고 햇볕이 좋은 날은 나오셔서 햇볕을 보시고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를 소독하십시오. 눈 안에도 우리의 장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눈 안에 있는 장기들이 햇볕을 통해서 소독될 수 있도록 눈에 햇볕을 보여주고 맑은 공기를 쐬어주고 걸어서 우리 몸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체의 면역력을 믿어보는 겁니다. 소금을 사용하셔서 간간하게 드시고 소금육도 괜찮고 소금으로 손을 씻어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굉장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자주 빠지고 머리에 부스름이 나신 분들도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시면 부스럼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머리가 숭숭숭 이렇게 빠지는 분도 소금물 진하게 타서 머리를 감으시면 머리 빠지는 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